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비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징된 세금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비과세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세무조사 추징 사례, 한번 이 주제를 갖고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양도세 세무조사 추징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발간 자료를 인용해서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 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세무조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 씨는 비오피스텔을 취득한 후에 비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하였으나 전입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차인들한테 말을 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근데 실제로 임차인은 이 오피스텔 주거로 임대해 왔습니다. 김국세 씨는 A주택,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연히 오피스텔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국세 씨가 비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했을 때는 김국세 씨 같은 경우는 양도세 제로겠죠. 비과세로 신고했으니까. 근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비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징된 세금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비과세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비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 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비오피스텔 임차인은 그 회사가 그 비오피스텔 근처였거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먼 현실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현장 확인을 나갔겠죠? 국세청에서 이제 오피스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임차인이 나왔겠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기간 동안 비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은 비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그러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 한번 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법상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상의 주택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양도소득세는 실질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생, 근린생활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됩니다. 설령 사업자 등록을 과세사업자로 하고 임차인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고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게 타당하겠죠? 이 오피스텔은 매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오피스텔을 먼저 독립세대인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한 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그리고 한 채만 남겨가지고 고가의 아파트, 주택들을 양도를 해야 비로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세금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